여러분, 지금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응급실과 내과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 위에 있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식탁 위 음식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왜 음식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이 시기부터는 몸의 대사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간의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은 절반으로 줄고 인슐린 분비와 신장 기능도 약화됩니다. 혈관벽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죠. 젊을 때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던 신장이 65세 이후엔 30% 이상 기능이 감소합니다. 즉, 음식 속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관 속에 기름이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터집니다. 젊을 때는 버텨주던 혈관이 60대가 되면 같은 음식에도 훨씬 큰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처리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 건강식이었던 음식도 이제는 혈관을 막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관을 막는 4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곱창입니다.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에 고소한 맛, 특히 소주 한 잔과 곁들이면 그만이죠. 하지만 곱창은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음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3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인데 곱창 한 접시만 드셔도 그걸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포화지방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창을 먹으면 음식 자체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부추기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조리 방법입니다. 곱창을 어떻게 드십니까? 대부분 불판에 구워서 드시죠. 고기를 고온에서 구우면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혈관에 있어서 최악의 지방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높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만듭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곱창을 드셨습니다. 퇴근 후에 친구들과 만나면 곱창집에 가는 게 낙이셨대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과하게 안 마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 근육의 30%가 손상됐습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 몸이 되신 거죠. 그분께서 회복하신 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곱창이 이렇게 무서운 음식인 줄 진작 알았으면 끊었을 텐데요.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었던 게 후회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곱창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곱창을 소주와 함께 드십니다. 이건 최악의 조합입니다. 술은 간에서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빠지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처리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곱창과 소주를 함께 먹으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을 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때가 굳어서 하수구를 막듯이 혈관 벽에 지방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는 겁니다. 그럼 곱창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고소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등푸른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같은 기름진 음식이라도 생선 기름은 우리 혈관을 보호해주는 좋은 기름입니다. 닭가슴살이나 두부도 좋은 대안입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 아니에요? 영양가가 좋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달걀은 분명히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말입니다. 달걀 노른자 한 개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6mg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프라이로 해서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거의 400mg에 가까운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을 아침 식사 한 끼로 넘어버리는 거죠. 젊었을 때는 간에서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환자분께 식습관을 여쭤보면 대부분 저는 아침마다 달걀 2개씩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혈관에 부담을 주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조리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프라이로 해서 드십니다. 버터나 식용유를 두르고 지글지글 구워서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달걀 자체의 콜레스테롤에 기름에 포화지방까지 더해집니다. 이중 타격을 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버터를 사용하시면 트랜스 지방까지 추가되니 3중 타격이 되는 거죠. 7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건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제게 오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달걀 3개를 버터에 프라이해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께 일단 노른자 섭취를 줄여보자고 권유했습니다. 흰자만 드시거나 노른자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 식단 조절만으로 40이나 떨어진 겁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시면서 달걀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0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달걀이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달걀 흰자는 정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없고 지방도 거의 없으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 모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장합니다. 달걀을 드실 때는 흰자 위주로 드시고 노른자는 일주일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제한하시라고 말입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프라이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프라이를 하시려면 버터나 일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고 약한 불에서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달걀 대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두부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습니다. 콩이나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도 좋습니다. 요즘은 콩나물국이나 된장찌개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흰살 생선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서 노년층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징어와 새우입니다. 해산물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많은 해산물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오징어와 새우는 예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해산물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유난히 높습니다. 오징어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230mg 들어 있습니다. 새우는 200mg이 넘습니다. 횟집에서 오징어 한 마리를 시키면 보통 150g에서 200g 정도 나옵니다. 그것만 드셔도 콜레스테롤 350mg 정도를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거죠. 새우튀김 5마리만 드셔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징어와 새우를 어떻게 조리해서 드십니까? 오징어 볶음, 새우튀김, 새우버터 구이처럼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음식 자체의 콜레스테롤에 조리 과정에서 사용한 기름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튀김은 최악입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면 트랜스지방이 생성되고 음식이 기름을 잔뜩 흡수합니다. 새우튀김 5개면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와 함께 엄청난 양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75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바닷가 근처에 사셔서 신선한 해산물을 자주 드셨습니다. 특히 오징어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4-5번은 드셨다고 합니다. 오징어 볶음, 오징어 무침, 오징어 순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드셨죠.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80, LDL 콜레스테롤이 192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찍어보니 혈관벽에 플라크가 상당히 쌓여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분께 오징어 섭취를 줄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건데 갑자기 끊으라니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오징어의 콜레스테롤 함량과 그분의 혈관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이해하셨습니다. 오징어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명태나 대구 같은 흰살 생선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4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크의 크기도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효과가 빠를 줄 몰랐어요. 진작 바꿀 걸 그랬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새우튀김이나 새우버터구이 형태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리법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도 높은데 거기에 튀김옷의 기름, 버터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 중에 저는 고기를 안 먹고 해산물만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세히 여쭤보면 오징어와 새우를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물이라고 다 같은 해산물이 아닙니다. 명태, 대구,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은 콜레스테롤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오징어와 새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오징어나 새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조리법을 바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찜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그리고 양을 제한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소량만 드시는 거죠. 매일 드시던 걸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입니다.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아침에 빵을 드실 때 버터를 바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빵에 버터는 빠질 수 없는 조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버터는 동물성 지방 덩어리입니다.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합니다.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또한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버터 한 큰술에는 약 7g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포화지방 섭취량이 20g인데 버터 3큰술이면 그걸 채우는 겁니다. 마가린은 더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가린은 식물성이니까 버터보다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마가린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방으로 우리 몸이 대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트랜스지방의 문제는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이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어나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어드는 거니까요. 또한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며 혈전 생성을 쉽게 만듭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식빵 2장에 마가린을 듬뿍 발라서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크림 들어간 빵을 드시고 저녁에는 가끔 쿠키를 드셨습니다. 모두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제품들이었죠.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280, 총 콜레스테롤이 262 나왔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더 많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가린과 버터 섭취를 중단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를 소량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과 빵도 되도록 피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과 빵에는 마가린과 쇼트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럼 뭘 먹어요? 라고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체 식단을 자세히 알려드렸고 그분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3개월 후 중성지방이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40까지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도 220으로 개선됐습니다. 혈관 나이도 실제 나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빵에 발라 먹는 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버터와 마가린의 문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과, 빵, 크림, 쿠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등 우리가 간식으로 즐겨 먹는 대부분의 식품에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갑니다. 식품 라벨을 보시면 식물성 유지, 경화유, 쇼트닝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트랜스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특히 노년층 분들은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과자나 빵을 사서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들에게 주려고 샀다가 남은 걸 아깝다고 본인이 드시는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가능하면 이런 제과 제품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소량만 드세요. 그럼 버터나 마가린 대신 무엇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빵에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살짝 찍어 드시거나 요리할 때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아보카도도 좋은 대안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빵에 으깬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갈아서 만든 견과류 버터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단,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으니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막는 4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오징어와 새우, 그리고 버터와 마가린. 이 4가지가 바로 의사인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줄이시라고 권하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위험한 건 이것들을 조합해서 먹는 겁니다. 곱창에 소주를 곁들이는 조합, 달걀 프라이에 버터 토스트를 함께 먹는 조합, 오징어 볶음에 맥주를 마시는 조합. 이런 조합들은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각각의 음식이 가진 해로운 효과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혈관에 나쁘네요. 그럼 이제 뭘 먹고 살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많습니다. 다만 조리 방법과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에 좋은 음식들로 채우시면 됩니다.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튀기지 마시고 구이나 조림으로 드세요. 고등어구이, 꽁치구이처럼 간단하게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의 날로 정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과 금요일은 저녁에 꼭 생선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여러 연구에서 귀리를 매일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이나 오트밀을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나 두유에 귀리를 넣고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콩나물 등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3~4번은 저녁 반찬에 두부를 넣는 겁니다. 두부조림, 두부찌개, 두부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콩나물국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와 마늘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들러붙기 쉬운데 리코펜이 이를 방지하는 거죠. 토마토는 익혀서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주스 등으로 드세요. 마늘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균 작용과 항암 작용도 있습니다. 마늘을 매일 1에서 2쪽씩 드시면 좋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요리에 넣어서 드세요. 5번째는 현미와 잡곡입니다. 백미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손실됩니다. 반면 현미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배출시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백미를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현미의 거친 식감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점차 현미 비율을 높여가시는 거죠. 6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땅콩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H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호박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특히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손상 물질을 낮춰줍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반찬의 절반 이상을 채소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베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비슷하니 냉동 제품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9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루에 녹차 2에서 3잔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혈관을 보호합니다. 매일 사과 1개씩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나쁜 음식을 피하시면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에서 4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식후 산책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식후에 운동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혼자 걷기 지루하시면 배우자와 함께 걷거나 이웃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하루 만보를 목표로 삼아 보세요. 2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대 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담배를 피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절주입니다. 술은 적당량은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중성지방을 높이며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시면 최악입니다. 가능하면 술을 끊으시는 게 좋고 정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며 나쁜 식습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거나 단 음식을 찾게 되죠.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식욕을 증가시키며 대사를 떨어뜨립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숙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어려우시면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가 높으면 빨리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혈관 손상이 심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오징어와 새우, 버터와 마가린을 피하고 등푸른 생선, 귀리, 콩,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매일 30분 이상 걸으시고 담배를 끊으시며 술을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시며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한 번에 하나씩 바꾸라고 권합니다. 이번 주에는 곱창을 끊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달걀 노른자를 줄여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봐오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 없이 콜레스테롤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강하거나 이미 혈관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그 환자분 기억하시죠? 다행히 빨리 치료를 받아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만 일찍 알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혈관이 막히는 게 이렇게 무섭고 빠를 줄 몰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그분이 50대나 60대 초반에 식습관을 바꾸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막히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터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혈관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습관을 개선하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멈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 벽에 쌓인 플라크가 줄어들고 혈관이 다시 넓어지는 겁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바꾸세요. 곱창 한 접시의 즐거움은 3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여서 만드는 혈관 손상은 30년을 망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의 고소함은 한 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쌓이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버터 한 조각의 부드러움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혈관에 남기는 흔적은 평생입니다. 반대로 등푸른 생선 한 토막, 귀리죽 한 그릇, 채소 한 접시의 선택은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젊게 만듭니다. 매일 30분 걷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여러분의 혈관에 새 생명을 줍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도 있고 안타깝게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오늘 운동을 할 것인가? 오늘 담배를 끊을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이 건강해져서 병원에 안 오실 때입니다. 정기검진 때 뵙는데 얼굴이 환해지시고 검사 수치가 좋아지셨을 때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 덕분이 아닙니다. 환자분 본인이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향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완벽하게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100점짜리 식단을 만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6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곱창을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한 달에 1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달걀 노른자를 매일 2개 먹던 걸 일주일에 3개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고마워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콜레스테롤 총량은 300mg 이하로 관리하세요. 음식을 고를 때 콜레스테롤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곱창, 달걀 노른자, 오징어, 새우처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거나 양을 줄이세요. 둘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철저히 피하고 식물성 지방 위주로 드세요. 버터,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음식을 멀리하세요. 대신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세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고 생선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혈관 건강의 두 기둥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순희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달걀 노른자를 2개씩 드셨고 오징어를 일주일에 4-5번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82 나왔습니다. 정상은 130 이하인데 훨씬 높았죠. 저는 그분께 달걀 노른자를 줄이시고 오징어를 한 달에 1-2번으로 제한하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대신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드시고 매일 채소를 충분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힘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대요.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0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전혀 쓰지 않고 식단 조절만으로 60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8세 서동민 어르신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버터를 듬뿍 바른 토스트를 드셨습니다. 중성지방이 280이었습니다. 정상은 150 이하인데 거의 2배였습니다. 저는 버터를 올리브유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제과 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4개월 후 중성지방이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8개월 후에는 140으로 정상화됐습니다. 그분은 버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덤으로 체중도 3kg 빠졌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평생 먹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 개선은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는 곱창, 달걀 노른자, 오징어와 새우,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이 음식들은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심장 위험, 혈관 막힘, 지방간 유발, 트랜스지방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음식 4가지는 등푸른 생선, 귀리, 콩과 두부, 토마토와 마늘입니다. 이 음식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60대 이후 약해진 혈관에 딱 맞는 안전한 음식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 콜레스테롤 총량을 300mg 이하로 관리하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피하며 일주일에 최소 2번 등푸른 생선을 먹고 매일 30분 걷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혈관 질환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음식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0대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음식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